오영훈 도지사의 대표 공약 중 하나가 상장기업 20개 육성과 유치인데요. 도지사 임기 내에 실현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상장기업 한 곳을 유치하고 4개 업체를 상장하겠다며 목표를 대폭 낮췄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영훈 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육성과 유치. 오 지사 취임 전부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제주형 상장기업 육성과 유치 공약에 대해 정책 토론회까지 열어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영훈 지사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현재까지 상장되거나 제주에 유치한 상장기업은 한 곳도 없습니다. 당초 연도별 공약 목표를 보면 올해까지 10개 업체를 상장기업으로 육성하고 3개 상장기업을 제주에 유치하기로 돼 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내년까지 코스닥과 코네스 등의 4개 업체를 상장 목표로, 상장된 업체 한 곳을 제주 유치 목표로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도내 7개 업체를 상장하겠다는 계획인데 당초 목표의 25%에 불과합니다. 기업이 상장까지 가기가 보통 빨라야 7년에서 한 12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상장까지가 굉장히 그 심사 단계가 좀 더 까다롭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제주도가 지난 2023년부터 3년 동안 상장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19개 업체에 23억 9천여만 원. 오는 2027년까지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 펀드 300억 원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제주 지역 기업이 상장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매각할 경우 강제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상장기업 유치는 못했지만 육성은 하고 있다며 공약을 달성했다고 발표해 내년 선거를 의식한 무리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약이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나갈 것이다 하는 그런 걸로 이어지면서 내년 선거 연장선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후보 시절 상장기업 20개 육성 공약과 관련해 업체들을 불러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사전 선거 운동으로 벌금 90만 원형까지 받았던 오영훈 도지사. 임기 내에 공약 실행이 어려워 보이면서 선거용 공약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장이 재판 절차를 어기고 피고인을 무리하게 법정 구속했다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해당 판사가 또 다른 재판에서도 피고인을 갑자기 법정 구속한 뒤에 자백을 하자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이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파기했습니다. 무리한 재판이라는 논란이 커지게 됐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 도로와 농로가 만나는 조그만 교차로입니다. 2020년 10월 농로에서 나와 좌회전하던 트랙터와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검찰은 트랙터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도로 반사경을 통해 다른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트랙터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서 좌우를 살폈지만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트랙터 운전자는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며 진술을 바꾼 것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제주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2차 공판에서 트랙터 운전자가 혐의를 부인하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정 구속된 운전자는 3차 공판에서 교차로 진입에 우선권이 없다는 재판장의 지적을 듣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달았다며 과실을 인정한다고 자백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진술을 증거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구속되면 방어권 행사가 곤란한데도 법정 구속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져 신중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사람은 허위 자백을 해서라도 자유를 얻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자백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한다라는 이유로 구속시킨 다음에 피고인이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고자 허위 자백을 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러한 구속 상태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한 판결입니다. 항소심 판결을 내린 제주지법 오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3월에도 시민단체 회원들을 법정 구속하면서 배석 판사들과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선고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오창훈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자 대법원은 지난 3일 예정됐던 시민단체 회원들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고 재판 절차의 위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제주에서는 재작년 고등학생이 학교와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해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명 관광지에 있는 카페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도 범인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한 카페입니다.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화장실 문에 내부 수리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사실이 드러난 건 지난 13일 낮 12시 반쯤. 여성 손님이 화장실 세면대 아래 설치된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분들도 저희한테 물어보러 오시는 거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게 있었다. 그리고 자기 영상이 있어서 지웠다. 근데 살다 보니 정말 그 영상이 있어요. 휴대전화를 설치한 범인은 근처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휴대전화는 세면대와 1m가량 떨어져 있는 좌변기를 촬영하고 있었고 휴대전화 안에는 불법 촬영물로 보이는 영상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남학생을 입건하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추가 피해 규모를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2023년에도 고등학생이 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200여 차례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되는 등 불법 촬영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잇따른 불법 촬영에 고등학교의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를 요청하고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여교사 강제추행 논란이 일었던 남자 고등학생에게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담임교사를 껴안으려 하면서 팔을 잡아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신고된 고등학생에게 사회봉사 10시간을 결정했습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피해 교사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도 가해 학생을 교실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며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장 동료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희진 판사는 지난 2022년부터 2년 동안 직장 화장실 등에서 동료와 지인들을 100여 차례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를 갖고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정을 알아야 한다며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탄원서를 읽어줬습니다. 이제 축산업계에서도 인공지능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한우 번식을 관리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돼 한우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춘천에서 이송미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한우 농가입니다. 배가 부른 암컷소 주변에 빨간색 테두리가 표시됩니다. 그런데 소가 꼬리를 위로 올리자 주변 테두리가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네, 핸드폰에 설치된 어플인데요. 출산이 임박한 한우의 모습이 이렇게 초록색 테두리로 잡히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업해
춘천 농가 5곳에 시범 도입한 한우 스마트팜 번식 관리 시스템입니다. 암컷소의 번식을 관리하는 AI 기술이 춘천에 처음 도입된 겁니다. 기존에는 암컷소의 목에 발정 감지 센서를 부착해 수시로 관리하고 5년에 한 번씩 배터리를 교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발정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미리 학습시켜 CCTV에 발정 징후가 나타나면 곧바로 농장주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농장주는 징후를 놓치지 않고 곧바로 인공수정을 시도해 송아지의 생산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밤 같은 데는 저기 자야 되잖아요. 자는데 그 시간에 못 보잖아요. 21일 동안 그냥 사료비가 그만큼 들어가는 거죠. 이 인공지능 시스템의 핵심은 행동 패턴. 전국 수백 개 농가에서 기르는 한우의 행동 패턴이 축적되어 있어 발정과 출산 징후뿐만 아니라 이상 행동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 특정 행동을 하면은 그걸 이제 잡아내라, 그렇게 인식되라 그래가지고 등록된 핸드폰으로 알람을. AI 기업은 지난 4월부터 결핵 등 감염병에 걸린 소들의 행동 패턴을 추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AI가 한우의 번식을 관리하고 감염병까지 조기에 잡아내면 한우 농가의 생산성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오늘 강한 비바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계속되는 비 소식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짙은 안개로 가득한데요. 현재 제주 산지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산지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mm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바람도 거세게 불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순간풍속 초속 15m, 산지 지역에는 20m로 매우 거세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북부 지역은 30도로 다소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부 동부 지역은 26도, 남부 지역은 27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서부 28도, 남부 지역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은 종일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제주 해상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거세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비 소식이 있겠고요. 점차 그치면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몸이 쉽게 지칠 수 있겠는데요. 건강관리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촉진을 위해 탐나는 전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제주도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기간인 오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역화폐 탐나는 전으로 소비 쿠폰을 쓰면 1,00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또 같은 기간 탐나는 전 신규 가맹점 200곳에는 5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 포인트를 선착순으로 제공합니다. 제주 지역 골프장 이용객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공개한 제주 지역 골프장 이용객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이용객은 33만 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만 6천 명보다 17% 감소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도외와 외국인 이용객이 4만 명 줄었고 도민도 2만 6천 명 감소했습니다. 제주 지역 골프장 이용객은 코로나19 기간에 급증했다가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싼 이용요금과 엔저 현상 등이 겹치며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골프 여행객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 삼다수의 판매량과 매출액이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공개한 2024년 결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삼다수 판매량은 94만 1,000톤으로 재작년 95만 6천 톤보다 14,000여 톤 감소했습니다. 매출액도 3,300억 원으로 재작년 3,400억 원보다 104억 원 줄었습니다. 제주 삼다수는 2015년 45%이던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40%로 떨어졌고
재료비와 노무비 증가 등으로 매출 원가가 상승하며 작년 당기순이익은 747억 원으로 재작년에 비해 164억 원 감소했습니다. 소아 집단시설에서 성홍열 환자 3명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한 소아 집단시설에서 3명이 발열과 발진 등 성홍열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들어와 집단 환자 발생 사례로 분류하고 격리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성홍열은 A군 사슬알균에 의해 발생하는 2급 법정 감염병으로 환자 3명은 모두 경증으로 확인됐습니다. 올 들어 발생한 도내 성홍열 환자는 5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증가했는데 보건당국은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에 고기철 서귀포시 당협위원장이 당선됐습니다. 이틀 동안 치러진 이번 도당 위원장 선거에는 대의원 274명 가운데 93.8%인 257명이 투표했는데 고기철 서귀포시 당협위원장이 135표를 얻어 122표를 받은 김승욱 제주시 을 당협위원장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도당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내년 6월 3일에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를 책임지게 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